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아,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을 떠나서 미국으로 제가 주재원으로 갔다고 칩시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 아들도 결혼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또 손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만약에 증손자까지 생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3대째, 4대째 태어난 이 아이들은 과연 한국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TV에서 종종 재미교포 2세들을 봅니다. 그죠? 걔네들은 생긴 건 한국 사람이지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이미 미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약 미국에서 정착을 해서 100년, 200년을 살면 과연 걔가 한국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라고 하는 고유한 전통 뭐가 있습니까? 뭐 한복, 차례 드리는 차례상, 그죠? 뭐 아리랑, 무엇을 간직하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제가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책은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네. 예, 알 리가 없죠. 예, 저도 검색해서 처음 본 책입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에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역사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놀드 제이 토인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력을 보시면 아주 화려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중에 자기 생애 27년을 들여서 쓴 책이 바로 이 역사 연구 12권 시리즈입니다. 이 12권의 역사 연구 책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28개의 문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더스 문명, 뭐 또 스메르 문명, 또 뭐 중국 문명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있다가 사라진 문명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성장하고 쇠퇴하는지 그 흥망성쇠의 사이클, 어떤 공통된 규칙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역사를 한 2000년, 이제 3000년 되는 역사를 이제 돌아볼 때, 물론 이제 수메르 문명 같은 건 뭐 3000년 이상 됐다고 하니까 공통된 법칙에 들어가지 않는 특이한 문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 문명, 유대인입니다. 특이해요. 3가지 특이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유대 민족은 아주 특별해서 이 사람은 화석이라고 표현했어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 특징이 화석처럼 굳어서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저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아빠가 딸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자기의 문화, 종교, 언어, 그죠? 지금 이 아래쪽에 적어놨는데
할례나 안식일, 금식, 정결 음식 같은 것들, 이거를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기 국가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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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주고를 2000년 동안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화석처럼 저걸 지켜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서 멸망당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일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35년, AD 135년에 마지막으로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로마 황제한테 제압당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 분포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기 안에서 나름대로 숨어서 잘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화석처럼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 박해와 생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이제 지배 아래 AD 아까 말한 대로 135년에 다 흩어졌지만, 그 이후로도 아주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십자군 전쟁, 그 AD 한 1000년경쯤에도 유대인들이 또 특별하게 또 박해를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사진을 지금 가져왔는데, 당시 전 세계에 1650만 명의 유대인 중에 600만이 죽었죠. 이게 얼마나 많은가?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900만 대예요. 우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3명 중에 2명 죽인다고 보면 됩니다. 감이 안 오죠?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인천광역시 하나 날리는 거예요. 지금 부산도 500만 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냥 핵 떨어뜨려서 그거 하나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핍박당한 민족이 없어요. 유일하죠. 그죠? 당시 이제 유럽에 900만이 살았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다 죽였습니다. 이 정도 공격에도 이제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당시 1650만 중에 이제 한 1100만 정도, 1000만에서 1100만 정도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 어, 마치 바퀴벌레처럼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남는데,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 노란 편지가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적은 편지인데, 저 내용의 초반부를 보시면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위해 민족적 고향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7년에 선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당시 팔레스타인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1946년부터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다 1947년 5월 14일, 48년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 건국 선포를 하죠. 급속도로 팔레스타인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완전 유대인판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를 거의 2000년 만에 회복한 겁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뭐 시대 때 저기 백두산 뭐 이북 지역 우리 땅이었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선 긋고 우리 땅 이러면 전쟁 난다 그죠? 아랍 국가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다시 선 긋고 우리 땅 해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 아까 다시 보여드리지만 전 세계 1100만 힘없이 흩어져서 지내던 이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막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영국을 움직여서 자기 나라 땅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들은 지금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로고 하나씩 다 찾아서 갖고 왔는데, 유대인 자본으로 설립을 했거나, 지금 경영하고 있는 한 30개 정도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일 윗줄에 보면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애플 했는데, 이거를 뭐 옛날 말로 팡가라 그래서 이제 빅테크 5 기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리딩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한 1,500만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0.19%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1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쥐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방송국도 다 유대인 거예요. 그죠? 경제,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가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죠? 노벨상. 아까 0.19%라 했잖아요. 전 세계 0.19%. 사실 이거는 15년 전 자료인데, 제가 이제 캡처를 할 만한 이제 자료들이 없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벨 문학상 우리 한강 작가께서 받으셨다고 막 난리를 이제 치는데, 유대인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까지. 경제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다 봤을 때 전 세계 인구 비율로 치면 0.19%니까 사실 저기서 다 통틀어서 1명 받아도 대단한 건데 경제학상에 42%, 의학상에 28%, 물리학상에 26% 말이 안 되는 비율로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한국 사람도 IQ 못지않게 높잖아요. 왜 우린 저렇게 안 되죠? 유대인만 이렇으니. 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증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하나 택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쁘 깨닫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누가 봐도 모든 민족 위에 압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 됐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국가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진짜 뭐 개토 같은데 이제 처박혀가지고 항상 이제 차별받고 억압받았던 이 사람들이 무슨 유전자가 특별하게 다르다고, 그죠? 똑같은 인간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특별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역사 연구를 집필한, 27년간 집필한 이제 그 사람 토인비조차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죠? 돈은 다 유대인 손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 능력을 누군가가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 세계의 소수인 0.2% 유대인 파워 자체도 그냥 놀라운 건데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죠? 3,500년, 지금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언으로서 이미 책에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죠? 시간을 초월한 누군가가 적지 않았으면, 그죠?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수천 년이 흘러서 현실화가 됐냐는 거예요. 이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져지신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